저도 그 아까 이제 인디안 기우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닿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되게 어려운 사업인데 쭉 하세요, 쭉. 네. 한국 교육에 대한 판타지들이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1조다.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청년 창업 런웨이.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탄탄한 대로를 걷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모시고요. 얘기 나눠보면서 여러분께 정보 드리고 있죠. 지난주 방송 나오고 반응이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좀 있었습니다. 네, 모두 좋은 반응들이었었고요. 자, 앞으로도 고급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예비 창업가들은 창업은 했지만 잘 안 풀리는 분들 모두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포인트 제대로 짚어주실 어드바이저 모셨죠. 네, 지난주 함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유중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만난 분들이 공통점들이 좀 있었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네. 말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 두 분 다 굉장히 잘생겼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 정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이 IT 쪽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그렇죠. 뭔가 네.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나요? 오늘 모실 분들은 한 분은 이제 교육 시장을 이제 개혁하시는 분이고요. 네. 한 분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두 분 다 기대가 되는데요. 21세기형 유망 직종에 계신 분이라는 걸 일단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 대체 어떤 분야길래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청년 창업가를 모시는 자리인데, 청년 성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직접 개발한 머리입니다. 혹시 그 창업하시는 게 헤어 쪽? 아닙니다. 저는 교육에 관련된 쪽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항상 제가 선호하는 머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딱 보는데 독특한 헤어스타일에서 저는 항상 모든 게 사람이 전무후무한 게 좋습니다. 왜?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예. 독특한 거. 예. 이런 게 좋죠. 예,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김성진 대표님 모신다고 제가 듣기로는 제작진분들이 인천공항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진짜입니까? 오늘 인천공항에서 지금 바로 날라오신 거예요? 예, 제가 월요일 날 인천공항으로부터 이제 중국 상해 그리고 심천 그리고 오늘 홍콩까지 있다가 바로 지금 귀국하고 바로 이 현장에 왔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상해를 갔다가 예.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날라오신 예. 건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그 보수적이었던 교육의 환경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IT를 적용해서 교과서를 없애고 네. 또 선생님들이 스마트 칠판을 이용해서 분필을 마시지 않게끔 그리고 또 이 양 기계 간의 소통이 가능한 또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혁신시키고 있는데요. 뭐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 중국에도 이런 바람을 또 선호하고 있고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서 지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기대가 되는데 개그맨이시자 컬투의 정찬우 씨랑 예. 친분이 있으시죠? 네. 뭐 우연치 않게 아주 SNS의 도움을 통해서 6년 전에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정찬우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영철아, 너 그 하는 프로그램에 오늘 김성진이라고 나간다. 잘해주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검색을 했더니 교육조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더 학생들한테 더
가르치게끔 만들고 싶고 네. 학생들은 더 배우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항상 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인데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했을 때는 딱딱한 부분이다 보니까 IT가 접목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게끔 하고 네. 선생님도 아이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더 가르치고 싶게끔 만드는데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대신에 스마트 패드를 바뀌기만 하면 한 교실에 피아노를 가져다 놓을 필요도 없고 기타를 가져다 놓을 필요도 없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할 때도 손을 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선생님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학생에게 자유롭게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짐으로써 오픈된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얘기가 너무 좋은 게 네. 어떻게 보면 가방을 들고 학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조금 나빠요. 되게 좋진 않은데. 네. 조금. 네. 스마트폰으로 피아노를 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예. 손을 안 들고 어떻게 질문을 하죠? 아, 네네. 종전에 이제 질문할 때는 손을 들게끔 했던 거는 본인이 이제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자신이 이제 뭐 질문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했던 부분인데 네.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선생님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선생님께 어떤 질의할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련돼서 질문할 수 있는 안에 컨텐츠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뭐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미래 내 자녀는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예비 창업가는 물론이고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강연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강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김성진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그 당시 나이가 26살, 지금의 나이가 역추적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년 전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창업했던 건 생각으로 가는 자동차를 카이스트에 동문들과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에 생각을 읽게끔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뭐 MRI라든가 자기공명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뇌의 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 뇌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하면 사람의 혈류, 피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게 되면 직진에 대한 피의 혈류가 바뀌게 되고요. 또 우회전, 좌회전, 생각을 하기 따라서 생각이 피에 반영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기업을 통해서 추후에 또 기업의 기술 매각을 통해서 두 번째 또 창업을 하게 됐고 그것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합작한 자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업에서 단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품, 제품, 상품. 우연히 제가 생각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게 됐던 당시에 단계는 작품이었고 그의 기능을 최대한 극도화시킨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것을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 단계로 가야지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단계로 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작품, 제품, 상품 단계에서 기존에 있었던 전자출판들이 작품 혹은 제품 단계에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했던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의 교육 중심, 가르치는 중심의 티칭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생님과 학생이 한 공간에, 물리적 공간에서 동시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돼야지만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장적인 환경을 조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무거운 책가방을 일단 1차적으로 없애주자.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어려운 점도 해소시켜주지만 또 나아가서는 선생님들도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문제도 직결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었는데요.
또 스마트 패드만 무작정 주면 안 되는 것은 스마트 패드는 양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건 게임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으려면 또 통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제 그리고 교육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전자칠판과 그리고 스마트 패드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무선 교육 전용 솔루션이라고 하는 특허를 받게 되고 그 특허를 바탕으로 스마트 스쿨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011년도입니다. 중국에 제가 이렇게 출장을 가보고 또 실제 가보게 되면 항상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곳은 세계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준비해야 될 거고 교육은 더욱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다 중요하고 오히려 못 사는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개발 경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개발도상국들일수록 교육에 대한 특히 한국 교육에 대한 판타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교육적인 도구를 통해서 지금의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바지한 건 사실이고 그런 교육에 대한 판타지 그리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게 또 결합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단계에 있었던 국내에서의 그런 수요를 이제 해외 쪽으로도 발전시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한류에 대한 열풍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좋은 교육적 컨텐츠들을 저희가 만든 시스템 기자재와 그리고 또 이 컨텐츠에 서로 교육 자료가 전송되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중국을 가면서 세계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에서 상품으로 가려면 이제는 국내 대한민국 수요자, 학생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유니버셜적인 사고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사고라는 것은 종전에는 제가 그 생각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게 됐던 그 상황 때 배우게 된 건데요.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건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디자인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입각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 중에 스마트 스쿨 세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단계에서 저희가 유니버셜적 관점을 넣는 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감성적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것인지 거기에 저희가 힌트를 얻는 건 게임이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게임과 교육이 합쳐진 거 에듀테인먼트라는 새로운 합성어도 만들어졌지만 종전의 게임이라는 것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이 만들어서 다소 억지스러웠던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 게임적 요소들을 교육 안에 자연스럽게 넣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유니버셜적인 관점에서의 상품으로 만드는 단계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 제품, 상품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초기에 청년 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들.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금도 있을 것이고요. 기술력도 있을 것이고 영업력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업력이라는 것은 그 추후의 문제이겠지만 제품 단계까지도 못 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계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 단계가 가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유니버셜적인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도입하고 접목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을 그 당시 때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항상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기 때문인데요. 왜 비가 오는지 항상 살펴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창업을 한다는 건 성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뭐 물질적인 것가 가장 기본적일 텐데 목표한 액수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으실 거고 그게 없다면 더 큰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리고 1조다.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런 미래 모습이 당장 올 것이라는 상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공한다는 어떤 바람만 있을 뿐이지 성공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준비해놓지 않고서 당장 그 모습만 바라고 있는 건 굉장히 욕심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이 막상 그런 행운이 왔을 때 위기가 되어버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디언들의 기우제에 입각하자면 만약 기우제지에서 진짜 비가 왔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그 비를 본인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바라던 비가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려면 항상 바라는 부분에 맞춰서 그 미래적 모습을 현실에서 준비하고 또 그 모습에 맞춰서 항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요. 요즘 창조 경제가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저도 창조 경제의 모델이 어떤 것이다를 떠나서라도 청년 창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을 기점으로 강연을 마칠 텐데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미래를 만들어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미래를 예측할 게 아니라 함께 이 순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이 어쩜 이렇게 뭐 실수도 한 번 없이 대사가 이렇게 보통 좀 하다 보면 좀 꼬이기도 하고 숨도 꼴깍꼴깍 이렇게 넘어가실 텐데 강연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잘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한 또 강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그 좋은 기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 해주시고 그러죠. 예, 이게 주워 담아야 되는데 말씀을 죄송합니다. 하실 때 쉼표를 안 넣고 그냥 쭉 하세요. 쭉. 네. 네, 다음에 쉼표를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유머까지도 경비한 예. 우리 김성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유 대표님은요? 예, 잘 봤고요. 사실은 지금 하시는 사업이 되게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인디안 기우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닿더라고요.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항상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그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고 아까 그 더군다나 본인이 원하던 것이 온 상황인데 대비를 못한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 학습 관련 사업만 예.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다른 게 있나요? 저는 항상 이 시장에서 요구했던 부분에서 그거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네.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전에 뭐 생각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었고 네. 또 실제 인류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가 발견된다면 어떤 아이템이든 접근할 것입니다. 네. 어떤 아이템이든. 예. 그래서 아까 중간 창이라는 네. 자체가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계속 뭐 만들어가고 예. 창업을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네. 사실 유 대표님 IT와 학습이 연계된 창업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입장에서 봐도 그럴듯한 네, 아이템이거든요.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분야를 이제 창업을 할 때 네. 그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축구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네. 뭘 잘하면 될까요? 공격과 수비만 잘하면 되죠. 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 관련 IT 사업을 잘하려면 교육을 잘 알고 IT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버티컬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T에 대한 뭐 전반적인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쓰는 검색 엔진 이런 게 아니라 일부만 쓰는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할 때는 항상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교육을 잘 모르는데 프로그래밍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그다음에 내가 개발하려는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만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서 상생을 한다라면 네. 뭐 굉장히 큰 변화, 정말 아유, 말 그대로 맞습니다. 창업이 되겠군요. 예,
실제로도 우리 유중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빨리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교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대한민국은 적어도 교육을 다 받아보셨고 또 그거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의미에서 유중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문제점만큼은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또 교육하면 또 교육의 도시거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던 예, 적도 맞습니다. 있고 왠지 어느새 우리가 교육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교육 사업 제대로 예. 해주시고요. 오늘 김성기 대표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귀한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아까 여러 말씀들을 드렸지만 거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생존해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존해 있더라도 우아하고 굉장히 또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생존해 있는 것이 좋을 텐데요. 보통 물가에 오리가 있으면 우아해 보이지만 발버둥을 칩니다. 실제 사업은 그러한 부분들의 요소들이 워낙 많고 또 전쟁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렇지만 또 그런 우아한 모습을 통해서 발버둥 치는 부분들이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버둥이 어느 정도 용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장본인으로서 또 창업을 좀 미리 해본 이로서 조언해드리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재능도 보여주고 보람도 느끼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비 창업가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성진 대표가 했던 말 다시 한번 하면서 끝내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미래를 만드는 것. 근데 10대 창업가예요? 이러다 이제 8세, 9세 막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한규 씨? 한규야? 어쨌든 제가 학생이면서도 창업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다, 많이 보여줄 수 있다.